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봉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이란 사태가 일단락되고 보니 시장은 이 모멘텀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은 계획들이나 모멘텀들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제 서명 곧 한다고 하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한한령 해제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도 오늘 잘 나가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1월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단기 상승이 있을 때마다 또 부담이 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죠. 상승장은 즐기되 여기에 패착하지 말고 최대한 어떤 종목으로 선별을 할지 그걸 고르는 안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목 세워드리죠.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또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시 안신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앵커. 인기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언급해 주셨던 것과 같이 중국 소비주가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에서는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콜마 화장품주가 보이고요. 콘텐츠 중에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하게 시세를 뿜어내고 있더라고요. 코스닥 기대주가 되려나요? 엔터주 3사 일제히 강한데 JYP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띕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규태 대리의 엔터주 내 탑픽이었던 JYP 엔터테인먼트. 자료 화면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19일 엔터준의 탑픽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 걸그룹 명가에서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 명가로 거듭날 것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이후 주가가 많이 올라서 11% 정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당시 또 세워주셨던 목표 주가가 35,000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원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목표 주가에는 변함이 없는지 탑픽은 여전히 이 종목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규모 금맥을 파기 위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거 참석을 합니다. 한국 기업 중엔 9곳이 초청을 받았는데 그중 3곳이 보톡스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인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동시 발표자로 3기업 모두 참가를 하는데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휴젤은 아시아 기업을 소개하는 이머징 마켓 트랙 발표자로 선정된 점도 눈에 띄는데요.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 보톡스 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좁힐지 고민되시죠? 인기 있는 이유와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LG화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2차 전지주들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유럽 상륙으로 인해서 모멘텀도 받고 있고요. 국내 관련 2차 전지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모멘텀을 2차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규모로 큰 전환점에 맞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가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 LG화학도 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또 관련해선 LG화학 구체적인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이유에서 확인해 보시죠. 예,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출연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이 코너에서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언급해요. 그것만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네. 아마 김규태 대리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들이 이름은 다 각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방송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합을 맞춰야 되겠지만 네. 종목은 자꾸 잘 나가니까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휴가를 갔을 당시에 네. 신세계와 LG 생활건강 그때 중국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목표 주가도 그때 탑픽으로도 꼽아 주셨었는데 이미 목표 주가를 달성한 종목도 있고 네. 이제 달성하러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LG 생활건강과 신세계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종목 전략 짜기 전에 좀 한마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오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문과 이제 한한령 해지 기대감인데 오늘 또 이제 오면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초등학생 수학여행 또 이제 저희 쪽으로 오는 게 확정이 거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중국 쪽 이슈 관련 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기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가 다만 부각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한 모습 보였는데 신세계랑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등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감안은 했지만 이렇게 급등할지 몰랐어요.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한 목표 주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달성했을 때는 매도를 하고 좀 더 행보를 하다가 추후에 중국 관련 이슈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매수 타이밍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140만 원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넘은 상태이고 때문에 지금 가운데서 한 차익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가능성 얘기를 해줬고요. 신세계는 목표 주가 33만 원 이제 임박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까지 지금 보면서 계속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같이 동반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아니면 오늘 장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그냥 적당한 가격에서 팔고 또 다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와 LG생활건강도 다시 한번 가격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JYP엔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역시 김규태 대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엔터 3사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포인트가 좀 달라진 게 있을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포인트가 달라진 거라고 하면 중국 쪽 관련 이슈가 좀 더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뭐 관광객들도 더 오게 되고 학생들도 더 오게 되고 오늘 또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엔터주들이 오른 이유가 이제 한국에 있는 가수들이 다시 중국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많이 올랐었는데 가장 비교가 많이 된 결국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3사 중에 제가 왜 굳이 JYP 엔터테인먼트 이제 골랐냐는 게 제일 핵심인데 지금 엔터테인먼트 3사 중에서는 대부분 다 잘 갈 거예요. 잘 갈 건데 JYP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매출에서 걸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았고 다른 사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이그룹 라인이 이제 약한 게 아니라 이제 점점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성장률이 더 있고 4분기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사 중에 유일하게 투어 성장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어요. 뭐 빅뱅 컴백 이슈와 뭐 신규 이제 보이그룹의 이제 이슈가 있었고 SM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예. 이제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SM 같은 경우에 아직도 행동주의 펀드 뭐 관련해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남아 있고 보이그룹 같은 경우 이제 군대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물론 이제 동방신기 같은 이제 다녀와서 매출을 상당히 기여를 하지만 과연 이제 그 성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YG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다시 이제 빅뱅이 컴백을 하고 한다지만 결국에는 한 그룹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제가 주변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매도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오늘 승리 씨가 뭐 관련 뉴스가 뭐 늦어도 새벽까지 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이제 어찌됐든 관련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1시간 뒤가 됐든 뭐 내일이 됐든 언제든 혹시라도 모를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사 중에 SM이랑 JYP가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는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간 노이즈가 살짝 있든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JY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JYP 엔터 여전히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여전히 탑픽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 딩동주용 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어떤 질문인 거예요? 제가 발견한 추가 포인트는 보이그룹 모멘텀이 추가됐다는 점 찾고 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가격 전략 때문인데요. 그때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주셨습니다. 35,000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표 주가의 변함이 없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 오늘 급등해도 신규 매수 가능한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중국 관련주 중에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만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네.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 이슈도 있고 본질적인 기업에 대한 실적을 감안해서 제가 목표 주가를 일부러 좀 크게 얘기 드려서 지금 매수를 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하나씩 뭐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트와이스의 이제 돔 투어는 이제 계속 될 거고 있지 같은 경우 이제 북유럽 쪽으로도 계속 진출을 하고 스테이지 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백을 또 다시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지금 프로젝트 그룹까지 하나 더 있고 예. 지금 제가 다 외우지 못할 정도의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JYP 엔터는 뭐 올해 엔터 중에서는 제일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35,000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손절가는 어떻게 좀 올립니까? 아니면 그대로 둡니까? 손절가도 그대로 두긴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고. 예, 알겠습니다. 18,000원 손절가 가격대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두 번째는 보톡스 관련주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안신 앵커가 또 모멘텀들이나 포인트들 얘기해 줬고 그 중에서 이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뭐 대웅제약이나 휴젤이나 뭐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오늘 급등만 보면 되게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시면 지금 보톡스 주들이 굉장히 기존에 많이 차트가 좀 많이 무너졌었어요. 무너진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국제 이제 소속권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뭐 세계 기업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련 이슈가 뭐 자회사 임상 계획이 있고 식도염 관련 이제 치료제가 있고 이제 미국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해서 이제 또 임상 3상 하는 게 있고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유효하고 오늘 관련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보톡스 주들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 이제 유라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논술에 이제 기재가 되고 그리고 이제 10일 날 공시가 떴습니다. 이 뉴스가 오히려 좀 더 좋은 뉴스인 것 같은데 이제 4월 10일까지 자사주를 98억 정도 취득하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이제 관련 뭐 지주사나 이제 자사주 쪽을 사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메디톡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두 개사와 다르게 지금 뭐 딱히 뭐 소송 같은 경우에도 뭐 엮여 있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냥 본질적인 업무를 잘 하고 있으면 20년부터 이제 상반기에 중국 허가가 지금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이 되어 있고 21년에는 유럽, 22년에는 이제 미국 진출을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종합돼서 이런 뭐 JP모건 컨퍼런스 가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20년 추후에 다 좀 더 빠르게 빛을 보지 않겠냐라는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톡스 관련주들 뭐 하나하나 얘기를 해줬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종목들 어떻게 좀 꼽아볼 수 있을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세 개 종목들 다 얘기를 한 가운데 그러면 좀 휴젤에 대해서 투자 의견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세 개는 전부 다 매수 의견이긴 합니다. 이제 예. 매수 의견이긴 하나 지금 제가 언급 드렸던 것 중에 좀 차이가 나는 게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소송권이 제한 없어요. 이제 이 소송권을 왜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 기존의 보톡스 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 관련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좀 나가면서 예.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나게 되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이제 올해 6월쯤에 이제 끝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휴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휴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약간 그런 소송과 관련해서 악재들이 있다고 했고 휴젤도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염승환 차장과 균주 관련해서 뭐 불량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대웅제약이 제약 사업도 하고 있겠다. 이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좀 여기 중에서 그래도 탑픽은 휴젤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에 제일 큰 이제 악재가 제가 얘기 드렸듯이 미국과 그쪽 소송 네. 관련인데 그 부분에선 그래도 자유로운 게 휴젤이라서 저는 이제 휴젤을 그래도 제일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톡스 주 같은 경우 이제 매수 의견을 다 드리지만 다 목표 주가 좀 짧게 잡고 좀 트레이딩 하셔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상단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하나씩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5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예. 손절가 13만 5천 원을 생각하고 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41만 원, 손절가 31만 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40만 원, 손절가 38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가득가득 준비를 하셨네요. 가격 전략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저희들도 사실 여기서 다 외워서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다시 한번 방송 보시면서 한 가격 전략대 관심 있는 종목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까지 마무리 짓고 마지막 종목은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습니다. 2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배터리 사업부 분리설 한창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목표 주가 33만 원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주 목금요일에 아주 강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오늘장까지 상승, 그래서 정고점을 뛰어넘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벌써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포인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좀 다시 이제 상단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뭐 기업이 자체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국내 이제 새해가 되고 나서 2차 전지주들이 다 같이 많이 좀 올랐어요. 다 같이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LG화학도 얘기하고 SK이노베이션도 얘기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게 좀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예. SK이노베이션 추후에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잘 같이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LG화학은 뭐 지금 흐름상이라면은 충분히 다음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바로 얘기 드리면 예. 다음 상단으로는 36만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1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거는 4분기에 쇼크가 분명 나올 겁니다. 이 네.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혹시라도 그때 나오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손절가가 또 그 라인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31만 원 얘기해 줬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목표 주가로 36만 원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띵동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일까요? 중동 불안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식지 않는 러브콜이 사실 LG화학보다 삼성 SDI 쪽으로 더 이어지더라고요. 삼성 SDI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고 서로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 이게 예. 동일 업종 비슷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더 맞냐 얘기하고 아니냐라고 있죠. 그렇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뭐 글로벌적인 뭐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더 뭐 많이 한쪽에 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솔직히 둘 다 같이 담아야 됩니다. 같이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글로벌적인 뉴스까지 다 같이 예상을 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JYP랑 SM도 뭐 같이 언급 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를 좀 제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 않고 약간 좀 헷갈린다 싶으면 동일 비중으로 둘 다 같이 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년에 계속 추후 미래 먹거리로 계속 주가가 갔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으나 이제 삼성 SDI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비중을 적절하게 맞춰서 그냥 2차 전지에 투자할 비중을 LG화학과 뭐 SDI를 나눠서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좀 이런 글로벌적인 호재에 딱히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더 평균가를 올려서 좋게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닌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안신 앵커 띵동 질문에 뭔가 교묘하게 잘 빠져나간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설득력도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나니까 이 정도로 그러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어깨뽕이 점점 더 올라가서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메리츠조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